행복과 돈을 너무 사랑하는 여러분의 돈공부 친구 그레이스입니다. 평화로운 일요일이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많이 왔다가 갔다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만큼 또 그 거친 파도 속에서 진정 우리가 살아있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너무 관심 있어 할 것 같은 그런 주제를 제가 갖고 왔어요. 과연 가난한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제가 참고한 책은 일본 최고의 관상가. 정말 한 번 관상을 보면 거의 틀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일본 최고의 관상가인 미즈노 남보코의 절제의 성공학. 제가 여러분한테도 한번 이 책을 그 책 추천에 한번 넣어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이 책은 또 가수로서 아주 성공한 비와 그리고 대부분의 아주 큰 기업을 일군 그런 분들의 필독서이기도 한 그런 책이랍니다. 제가 자꾸 또 보고 또 보고 보는 그런 책인데 쉬우면서도 아주 깊은 철학이 담겨 있어서 아주 저는 좋아하는 책이랍니다. 점집에 자주 가시나요? 저도 옛날에 점집에 가는 걸 엄청 좋아했거든요. 제가 뭐 일이 안 풀리고 모든 게 잘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엉망이고 이럴 때 취미 삼아 다녔어요, 점집을. 근데 그때 제가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이제 앞으로는 돈 많이 벌 거다. 뭐 그런 말, 돈에 관련된 말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리고 이제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관심이 되게 많죠. 하지만 이 일본 최고의 관상가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운명의 기륭은 정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음이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궁핍한 생활을 계속하는 겁니다. 좋은 운명을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성실하지 못하면 운명은 나쁘게 바뀝니다. 운명은 살아있습니다. 만약 좋은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무조건 행복하게 산다면 관상을 볼 이유가 없죠. 설사 부자의 관상을 했더라도 성실하지 못하면 가난한 관상과 다름이 없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관상으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성실함에 따라 복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먹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관상은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륭을 말하기보다 심신을 다스리라고 충고하는 겁니다. 기륭을 중요하게 말하는 운명학자들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면 그 말만 믿고 노력하지 않아서 좋은 운명을 나쁘게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뭔가 제가 어떤 좋은 일을 만들려고 적극적인 그런 마음을 먹는 것보다는 그런 말을 들어서 앞으로 돈이 들어올 거다. 40 이후로는 뭐 돈이 많이 들어올 거다. 이런 얘기를 듣고 순간적인 위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내가 그 부를 만들고 그 운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요행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 있었던 거죠. 저는 이런 가난한 운명을 부자가 되는 그런 운명을 만드는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포인트는 제가 경험으로 얻었던 그런 포인트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이 포인트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겉으로 명품을 걸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부자처럼 보인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부자로 지금 당장은 요행으로 돈이 조금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부자로 살 수 있는 확률은 아주 낮다는 거에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주 아주 작은 거의 소중함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지나가는 그런 풀 한 포기, 그리고 어떤 작은 벌레조차도 그런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그런 물 한 방울의 아까움, 돈 100원, 10원, 그런 거에 대한 소중함, 그런 것들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부자가 될 수가 없죠. 제가 옛날에 굉장히 힘들었을 그런 시절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가서 그 여자분이었는데 자수성가한 그런 부자인 그분이랑 같은 방을 제가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18K 귀걸이를 귀에다가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귀걸이를 잘못하다가 변기에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변기 속에다가. 그래서 이제 막 어떡한 떨어뜨렸어 언니 막 이러니까 그 언니가 와서 아까워 어떡해 하면서 진짜 자기 것도 아닌데 너무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변기에 떨어졌는데 더러워서 그냥 버려야지 뭐 할 수 없지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었거든요 그때. 어떡하지 그랬더니 그 언니가 그 변기 속에 있는 그 제 귀걸이를 직접 꺼내줬거든요 손을 넣어서. 그래서 저는 그때는 사실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제가 이런 비밀을, 이런 부에 대한 시크릿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언니가 그때, 왜 저는 그때 인생의 힘든 일을 계속 겪고 있었고, 그 언니는 왜 자기 인생을 승승장구하면서 살 수 있었는가의 그 차이를 저는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이제 지나고 나서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음, 나케우치 미사로라는 작가의 돈 벌 수 있는 사람, 돈 벌 수 없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부자가 된다는 건 10원짜리 동전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다. 저는 이 말에 정말 정말 공감을 많이 한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부자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부자가 되는 거죠. 진짜 부자가 되는 거. 진짜 부자가 되는 건 가난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그 자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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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을 쌓아 올려서 결국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거의 소중함을 아는 게 부자로 가는 아주 아주 중요한 그런 기적의 열쇠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어떤 일을 그 사람이 처리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재산이 얼마나 있을 것이다 이런 거가 짐작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부자인 사람들이 스스로 만약에 뭐 부모에게서 뭘 물려받고 이런 게 아니라 재벌 2세가 아니라 스스로 부를 일군 그런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어떤 조그만 일이라도 처리할 때 저는 대충대충 처리하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 아이들은 보면 뭔가 작은 일을 처리할 때도 아주 정성을 들이고 정성을 다하고 그런 것들을 저는 아주 많이 봤고 그거에서 아주 많이 배웠답니다. 저는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어, 선생님이 아주 꼼꼼하신 분이라 제가 이렇게 중국어 발음을 이렇게 할 때 선생님이 조그만 것까지 계속 지적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지적을 해줄 때마다 사실은 속에서 막 아씨 대충 하지 이런 게 막 사실 올라왔어요. 그거하고의 싸움이 처음에는 되게 길었던 것 같아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근데 그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한번 지적해 주시면 그걸 막 5번, 6번, 10번 이렇게 그냥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데서 저의 중국어 실력이 일치월장했던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제가 중국말로 중국 사람과 얘기할 때, 너 중국 사람 같이 얘기한다. 예쁘게 얘기한다. 너 발음이 진짜 좋다. 잘 알아듣겠다.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음, 어떤 거에서 진짜 내가 어떤 분야에서 그게 뭐 부가 됐던 행복이 됐던 내 인생의 건강이 됐던 그런 거에서 뭐 남들이 하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은 정말 그 수준에서 멈춰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수준까지는 부자가 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고 건강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계속 사는 거고, 그걸 여러분은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아까 미즈노 남복고가 그런 얘기했죠. 운명은 살아있는 거라고. 운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운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작은 거에, 사소한 거에, 남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에 정성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눈과 마음만 기를 수 있다면. 마지막으로 이 미즈노 남복구의 얘기를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심지가 굳은 사람도 좋은 운명을 타고났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관상을 물어볼 때도 이제는 기룡을 묻지 말고, 그러니까 잘 될 거예요? 못 될 거예요? 뭐 돈을 많이 벌까요? 뭐 이런 걸 묻지 말고 어떻게 살까를 물어보라고 합니다. 이 말 진짜 멋있지 않아요? 어떻게 살까?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거에 따라서 나의 부와 행복과 건강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설레지 않나요? 만약 자신이 가난한 운명을 타고났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만물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성실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이렇게 덕을 쌓고 노력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병에 걸릴 운명으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부귀하고 건강하게 살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늘 희망이 있어요. 만약에 절망만 보인다면 여러분보다 더 못한 상황에서, 아니면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에서 희망을 일구어낸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자꾸만 읽고 또 배우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오늘도 최고로 풍요로운 하루 되세요. 사랑해요. 안녕. 유용했다면 좋아요를, 그레이스와 함께 쭉 행복으로의 여행을 계속하고 싶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